해가지고 있습니다. 뭘 하느냐 하면요. 작년에 그 김장할 때 배추 절인 소금물 있죠. 그거를 이제 분무해 줬습니다. 소금에는 미네랄도 많고 막 그렇죠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뭘 넣냐면요. 이렇습니다. 여기 뭐가 들어갔냐 하면 소금물 반 좀 많이 넣었죠. 좀 많이 넣었습니다. 소금물 반에 그 다음에 해조 추출물 100cc 좀 많이 넣었습니다. 보통 그 연면 할 때는요, 연면에 해조 추출물 뿌려주면 잎의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. 근데 연면에 할 때는 40cc, 50cc 넣어야 됩니다. 20리터에. 그런데 이제 지금 땅에 뿌리는 거니까 100cc 넣었습니다. 2배로.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제, 뿌리 미생물제 있죠. 뿌리캔이라고 또 있더라고. 뿌리 미생물제 40cc하고 3가지 섞었습니다. 그러니까 김장할 때 농도 있죠. 김장 절일 때, 배추 절일 때 농도. 그 농도 반. 그 다음에 해조 추출물 100cc. 그 다음에 더 많이 넣어도 돼요. 소금물로 다 뿌려도 되고요. 근데 소금물 아껴야 되니까. 저는 이제 바닷물을 주로 쓰는데요. 모든 작물에 다 이렇게 합니다. 바닷물을 쓰는데 이제 바닷물 아껴야 되니까 떠다 놨는데 소금물이 있어서 소금 녹여서 해도 됩니다. 바닷가에 갈 때마다, 여기는 완전히 내륙이죠. 근데 바닷가에 갈 때마다 떠가지고 옵니다. 그럼 바닷물 바로 와서 떠와가지고 하면 그 안에 또 미생물이 많죠.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같은 것도 많고 또 소량원소, 미량원소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죠. 통틀어서 미네랄이라고 하죠. 소금에도 있으니까 바닷물이 더 좋겠죠. 미생물도 바로 쓸 수 있고 뭐 그러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을 안 썼으니까 이제 그 미생물 제제 이 농자재상에 가면 유기농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. 골라가지고 쓰시면 됩니다. 저는 뿌리캔이라는 거 있더라고. 그래서 그거 사와가지고 씁니다. 옛날에는 저 산에, 지금 해가 아직까지 조금 남았는데, 산에 부엽토가 좋은 게 있는데, 아유, 그거 갈 시간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전에는 혼자서 막 전산을 돌아다니고 그랬는데, 요즘은 바빠가지고 이 농사일이 바쁘죠. 그러니까 갈 시간도 없고, 그리고 이제 또 배양을 해야 되잖아요. 그거는. 그러니까 배양 안 하고 바로 쓸 수 있고, 그래서 그냥 한 개 사다 씁니다. 오래 써요. 한 개 사놓으면. 그래가지고 분무를 해주는 거죠. 이렇게 뿌려주면 뭐 이 효과가 있느냐? 있어요. 이게 그 물조리개로 타가지고 주면 제일 좋은데, 물조리개 이제 다 주려면 사람이 죽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 넣고 좀 많이 뿌린다 싶을 정도로 이제 조금 많이 하는 거죠.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. 염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다양한 원소를 많이 넣죠. 저 같은 경우는 요 앞 영상에도 많이 넣었습니다. 많이 넣는 이유는요, 이게 양분이 만약에 뭐 칼슘이 100이 필요하면 칼륨이 50이 필요하다, 만약에. 그런데 이게 칼륨이 만약에 50이 필요한데 10밖에 없다. 그럼 칼슘도 여기에 맞게 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.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. 그러니까 영양소 작용을 그렇게밖에, 그 작은 쪽으로 적응한단 말이죠. 그래서 혹시 부족할까봐 이것저것 넣어보는 거죠. 빼지는 못합니다, 지금. 혹시 부족할까봐. 그러니까 100이 필요한데, 예를 들어 2가지 원소가 필요한데 100이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한 개가 만약에 100이 안 되고 50이 됐다. 그러면 다른 한 개도 50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
엄청나게 많은 원소가 필요하죠. 아주 미량 원소도 필요하고 막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부족하다. 그러면 부족한 쪽으로 가버립니다. 사용을 못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조합이 있으니까. 자기가 필요한 조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연작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넣어보는 거죠. 여기에서 부족하면 저기에서 보충하고 막 이렇게 재료를 쓸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완전히 산골이잖아요. 완전히 산골입니다. 근데 저기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워낙 오지가 되다 보니까 밤에 너무 깜깜하죠.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로등 설치 못하게 합니다. 왜냐하면 가로등 켜놓으면 애들이 잠을 못 자요. 잠을 못 자면 성장이 좀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깜깜하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지금 이제 호빠갱이로 지금 요 고를 다 해놨죠. 보면 요렇단 말입니다. 여기가 밑이죠. 여기가 밑이죠. 하나, 여기죠. 둘, 여기죠. 여기가 맨호에거든요. 50cm 올라가 있습니다. 지금. 근데 50cm 이상 쌓으려고 하니까 이게 무너져요. 50cm도 위험하거든요. 잘 무너지거든요. 그래,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겁니다, 이거. 그러니까, 힘이 들겠죠? 근데 이거 운동됩니다, 운동. 그냥 트랙터 들어와가지고 관리기 하고 이러면 안 되느냐.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을걸요. 그리고 트랙터 없어도 됩니다.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몇 평 하느냐. 제가 한 1300, 400평쯤 되거든요. 짓는 게. 전부 이렇게 합니다. 그걸 다 해요. 왜냐면 심는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감자 해놓고 나면 또 다른 거 장만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되더라고. 그래 제가 볼 때는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트랙터 없이 뭐 관리기도 안 쓰죠. 위에 섞어주는 것만 조그만 관리기로 쓰고 관리기 하는 것도 힘들어요. 관리기 할 때도 여기는 전부 낭떠러지잖아요. 밑에 밭하고 보세요. 낭떠러지. 그래 낭떠러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. 거꾸로 떨어진 적도 있고 관리기도 위험합니다. 이 고수들도 관리기 사고 내고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관리기도 위험하고 하니까 위에 섞어주는 것만 하고요.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한 2,000에서 한 3,000평 정도는 충분히 합니다. 혼자서.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쉬지 않고 하면 됩니다. 열심히 안 해도 쉬지 않고만 하면 돼요. 몸에 물이 안 갈 만큼만. 그리고 매년 늘어요. 그러니까 텃밭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저는 이거 골은 아예 트랙터는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. 호박갱이로 다 이렇게 하거든요. 저쪽에 중간쯤에 호박갱이 서 있죠. 누워 있네. 호박갱이 이외에 하는 건 없습니다. 혹시 필요하면 삽 같은 거 가지고 쓸어 올리고 요렇게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염분이 들어가면 되느냐? 좋습니다. 염분. 그럼 염류 피해가 있지 않나요? 그 염류하고 이 염분하고 틀립니다. 염류 피해하고 염류하고 틀립니다. 그리고 노지는 염류 피해가 없어요. 하우스가 염류 피해가 있죠. 그거는 이제 배출도 안 되고 막 그냥 비료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염류 피해라는 것은 부영양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염분하고 틀립니다. 소금을 넣으면요 당도가 높아져요. 저는 연면 시비할 때는 바닷물을 늘 섞거든요. 바닷물, 니모일, 할미꽃 뿌리 우린물, 고사물인물, 목초액, 바닷물, 유황, 식용 베이킹소다 한 번씩 쓰고요. 그거는 이제 곰팡이류가 걱정될 때 한 번씩 해준. 탄저병에 효과 있습니다. 식용 베이킹소다. 20리터에 100cc 정도, 100g 정도 녹여가지고 사용하면 탄저병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년에 그렇게 비가 왔는데도 탄저병 없었거든요. 골하고 고추 밑둥 부분
그리고 이제 그 비닐 위 이런데 쭉 뿌려주시면 탄저병이 그 곰팡이류잖아요. 그러면 곰팡이에 관계되는 거는 식용 베이킹 소다가 효과 있습니다. 세제용 쓰시면 안 됩니다. 세제용은 연마제나 그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. 그러니까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도 식용 베이킹 소다가 빵 굽는 데 넣는 거, 그리고 쪽자 할 때 쓰는 거. 먹잖아요. 먹어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요. 세제용은 연마제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쓰시지 마시고요. 락스 같은 거 쓰시지 마시고요. 옛날에 제가 17년, 18년 전에 처음 농사 짓고 이럴 때 그 베이킹 그 락스 같은 거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, 주변에서. 그런데 아유, 락스 냄새 납니다. 그 작물에서는 락스 냄새 미세하게 납니다.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대번에 잡아냅니다. 그러니까 쓰시지 마시고요. 그 대신에 식용 베이킹 소다를 쓰세요. 그럼 좋습니다. 제가 효과가 있더라고요. 지금 위에 지금 울퉁불퉁하죠? 다 쓸어 올린 겁니다, 지금. 다 쓸어. 요게 이제 그 새스랑으로 싹 이제 고르게 하는 거죠. 그래 이제 이 낮에 하면, 햇빛 있을 때 하면 이게 증발해 버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해지고 나서 뿌리고 이제 다듬을 겁니다. 다듬고 이제 내일쯤이나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, 친환경 방제액 쪽 제가 만드는 거, 그거를 분무하고 비닐 덮고 이제 심으면 됩니다. 참 그 과정이 복잡하죠. 그런데 재미있어요. 그리고 이제 작물이 자라는 걸 보면, 그리고 색깔 보면 좀 달라요.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되면 완벽한 어둠을 맛볼 수 있거든요, 여기는. 그러니까 잠도 잘 자니까 작물이 맛있습니다. 거름도 많이 넣고 하기 때문에. 그리고 흙도 지금 이제 9년째 들어오네요. 19년째 들어오니까 19년째 화학농약, 화학비료 한 번도 쓴 적 없고요. 토양 살충 살균까지 화학농약으로 안 쓰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. 그리고 이제 텃밭에서 이렇게 키워 드시면 정말 그 효과 좋습니다. 이거 무농약 감자는 뭐 10kg에 10만 원 넘어가죠. 사 먹으려고 하면. 그러니까 아끼지 마시고요. 좋은 거 먹는다 생각하시고, 제가 이렇게 이제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키워 드시라는 겁니다. 제가 요거 꼴랑 요거 심는데 이 이상 하면 캘 때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이 이상은 안 합니다. 이거는 제 주변에서 다 해결돼요.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요렇게 키워 드세요.